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외도 피해자 치료 목적의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주소는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썸네일의 내용은 자가용이 외도에 이용되었다면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 본격적인 오늘 내용을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영상 칼럼, 이런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외도 피해자가 됐든 외도 행위자가 됐든 치료라고 하는 그런 쪽에 목표와 목적을 두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외도 피해자만을 위해서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라 외도 행위자를 위해서도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외도가 이제 이렇게 오픈되고 나면 외도 피해자는 당연히 충격을 받고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도 직면 이후에 이 외도 피해자와 외도 행위자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외도 발각 이후부터 문제가 더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외도 그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대처가 부실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외도 피해자하고 외도 행위자가 제 콘텐츠를 좀 보시면서 외도 그 이후에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컨텐츠를 외도 피해자만 보시지 마시고 외도 행위자도 같이 보시면서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보다 나은 치료의 방향으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한다 또는 위자료 소송을 한다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저의 주장은 뭐냐면 이혼을 하실 수 있는데 꼭 치료 후에 하셔라.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막 홧김에 복수심에 막 분노에 그냥 앞뒤 좌우 위아래 가리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화된 다음에 하셔라. 왜냐하면 그게 한 달 안에 안 하면 큰일 나고 2달 안에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제 컨텐츠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저희는 외도 상담, 부부 상담, 이혼 상담, 재혼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직접 저희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방문하기가 너무 멀 경우에 전화나 화상 상담도 제공해 드려요. 저희가 위치한 곳이 인천입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동행심리 상담센터를 개원할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동행심리 상담센터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어떤 분이 전화 문의를 하면서 대체 어디에 있는 동행심리 상담센터냐 이러면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서울에도 있고 어디 경기도에도 있고 그런데 대체 어디냐. 그래서 진짜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지역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동행심리 상담센터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하여간 전화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070-4079-6875로 해주시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연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착신해 놓고 나가기 때문에요. 연결은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오늘 썸네일 내용이 뭐라 그랬죠? 자가용이 외도에 이용되었다면, 사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그냥 썸네일로 쓴 것 뿐이거든요. 외도와 직면 이후에 그 외도 피해자들은 작은 자극에도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이제 외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 외도와 관련된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장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물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 내용처럼 예를 들어서 외도에
자가용이 이용되었다면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가용에 상간자를 싣고 다녔을 경우에 당연히 외도 피해자들은 그 자가용만 봐도 울컥하거든요. 그런데 외도 행위자들은 이런 외도 피해자의 심리나 생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동차가 무슨 잘못이 있냐. 잘못은 내가 했지. 왜 자동차 보고 울컥하냐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소, 상황, 그리고 물건 등에 대해서 금방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외도에 이용되었다면 저는 외도가 직면한 부부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혹시 외도 피해자가 그 자가용을 볼 때 울컥한다면 자가용을 바꾸셔라. 바꾸되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색상의 신차나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지 마시고 모델도 바꾸시고 색상도 바꾼 차로 구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외도 피해자들의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나마 수습의 단계로, 치료의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외도 행위자들은 막 역정내고 아니 차를 6개월 전에 뺐는데 이제 저거 팔면 똥값인데 저걸 어떻게 팝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사람보다 자동차를 더 우선시 여기거나 또는 외도 피해자보다는 외도 행위자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더 강화시키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쉴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무지한 거고 정말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아주 부적절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에 자가용이 이용됐다면 그거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최악의 외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점점 저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상간자를 드리는 겁니다. 피해 배우자가 없을 때 외도 피해자가 집에 없을 때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낮에 일을 나가시거나 이런 거요. 이랬을 때 상간자를 집으로 드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이 사건 현장이 되기 때문에 외도 피해자들은 집에 있을 때 막 분노가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겠어요? 외도 행위자한테 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외도 행위자들은 볼멘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내 배우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분노하고 날 달달달달 보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혀 외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기름에다 불 붓고 불에다 기름 붓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외도가 없는 게 정상적인 부부의 삶이지만 외도가 벌어지더라도 부부가 사는 집에 정말 상간자를 들였다? 이거는 최악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외도 행위자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자기 쉴드 치는 거에 급급해서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끝. 그거는 거기까지 하는 것도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마지막 하나, 네 번째 뭘 안 하는 거다? 책임지는 것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임지는 행위는 어떤 거냐? 1번 외도 피해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도와주셔야 되고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두 번째는 외도 행위자도 상담 현장에 나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상담사나 치료사나 코칭가나 이런 분들한테 듣고 내가 그냥 더 이상 외도만 안 하면 되는구나? 겨우 기본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하고 있었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외도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외도 피해자의 상처 치료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외도 행위자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오히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아,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야, 응? 그 외도 피해자가 좀 심한 것 같다. 나 같으면 하루 이틀 화내고 쿨하게 넘어갈 건데, 어? 너의 배우자는 너한테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면서 오히려 외도 행위자의 편을 들어가지고 외도 행위자가 굉장히 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상담 현장 나와가지고 제가 직면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저항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 선생님 제가 너무 무지했군요. 이거 어떡하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도 피해자 상담 가는 거 막지 마시고요. 외도 행위자들 반드시 동행하셔가지고 같이 코칭 상담을 받든 교육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외도 후에 부적절한 게 없어야 외도 과정 속에서 생겼던 상처만 딱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외도 과정에서 생긴 상처 더하기 외도 후에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서 생긴 상처까지 누적되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상간자를 들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쉽지 않죠. 아파트 매매가 뭐 당장 내놓는다고 됩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외도가 막연히 도의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나쁘다. 겨우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외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비용들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는 물론 돈과 관련된 비용도 있지만 심리적 비용, 정서적 비용, 정신적 비용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비용이란 말이죠. 꼭 우리의 생명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듯이.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요즘 보면은 같은 직장에서 이 외도 관계를 맺는 그런 외도 행위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외도 행위자가 출근한다 그러면 얼마나 외도 피해자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극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고 매주 출근해야 되니까 이 가라앉고 안정화 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3개월, 6개월 치료받지 않으면 이런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하는 게 점점점 누적되고 늘어나는데 나중에 외도 행위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야, 그만해라. 3개월 지났잖아. 그만해라. 6개월 지났잖아. 아니, 병을 고치지 않는데 물론 저절로 낫는다면야 감사하죠. 그러나 암과 같은 고통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치료도 안 도와주면서 시간 갔다고 3개월 되면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아요. 6개월 지나면 고통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아니죠. 원래 고통 더하기 추가적인 고통이 계속 누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리들을 이해해야 외도 행위자들은 외도 피해자들을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지하면 용과함만 남다고 무모함만 남다고 막 가스라이팅을 해요. 내가 그렇게 빌고 사과하고 그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런 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 너는 X야 Y야 Z야 이거만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상대편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자꾸 자기 주장만 계속 주입시키는 것도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도 상담이 왜 필요하냐? 그것도 외도 행위자가 또 왜 필요하고 외도 피해자도 왜 필요하냐? 외도 피해자는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외도 행위자는 이런 것들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걸 가지고 외도 피해자를 이해하면서 아, 저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외도 피해자가 정상적 반응이구나. 그리고 내가 부적절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질질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이 그 외도와 관련된 장소, 상황 또는 물건 이런 거가 외도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자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자기가 이제
외도행위 할 당시에 상간자한테 뭐 해준 게 있겠죠. 뭐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선물을 해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외도 발각 후에 외도 피해자에게 보상해준다고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사악한 겁니다. 이거 진짜 외도 피해자 2번 죽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도 피해자들도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허물어진 거거든요. 외도와 직면하면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허물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도 피해자들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그 상간자가 잘나고 멋있고 예쁘고 뭐 학식적으로 뭐 많이 배웠고 뭐 돈깨나 있고 하더라도 외도 피해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본다? 창녀 아니면 창남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그러니까 외도 행위자가 그런 사람들한테 눈이 멀어서 뭐 선물해주고 뭐 여행해주고 뭐 이벤트 해주고 이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이벤트나 여행이나 뭐 물건을 사주게 되면 외도 피해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 인간이 나에게도 창녀나 창남으로 생각하나? 고작 적으로 날 보상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더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외도행위자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뭐 얄팍하게 여행 뭐 2박 3일 가가지고 그냥 뭐 돈 좀 쓰면 뭐 내 배우자가 위로받겠지, 응? 보상이 되니까 치료가 되겠지 이러는데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서 외도 피해자들 자극하지 마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도 행위자들도 상담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가끔 보면 외도 피해자들은 열심히 전화해서 선생님 상담도 받고 싶고, 그런데 행위 배우자가, 외도 행위자가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는 뭐 괜찮대요. 같이 이런 상담센터에 안 가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추가적인 외도를 할까봐도 걱정이 되고, 나만 열심히 해서 과연 치료가 될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러는데요. 외도 행위자 여러분, 책임을 제대로 지려면 당신도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배우자만 열심히 치료 다녀라 하면서 돈 대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도 피해자가 열심히 상담 다니시면 50%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외도 행위자가 같이 오시면 60%, 70%, 80% 성공한단 말이에요. 이왕 돈 쓰고 시간 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50%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60%에서 100% 사이에 성공률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상식적인 질문이죠. 후자라면 외도 행위자들도 상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뭐 수치심이 든다고요? 죄책감이 더 떠오른다고요? 부끄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 외도 피해자들에게 하면 공격당하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외도 행위자들은 정말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 코칭을 받으셔서 적절한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은 자가용이 외도에 이용되었다면 이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행간은 외도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에서부터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그 자극을 받는 것들을 자꾸 정리를 하셔야 된다. 특히 물건 같은 경우는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린 기억과 어떤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이건 치료를 하셔야만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도 행위자가 그냥 막연히 잘 다녀와? 이게 아니라 같이 오셔서 본인도 배우고 익힌 걸 가지고 외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셔서 비록 선물을 안 사주시더라도 정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또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셔야만이 외도 피해자들이 치료의 속도를 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부부관계가 또 회복되고 오히려 외도 이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외사후 성장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모든 부부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외도 행위자가 얼만큼 자발적으로, 얼만큼 능동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외상 후 성장, 또 성장 이후에 성수까지 가는 부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도가 없는 게 가장 좋은 부부의 삶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도가 벌어졌다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상담소 나오면 무슨 어디 형사나 검사 앞에 불려간 것처럼 뇌절을 알렸다.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담 치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외도 행위자들이 있다면 제 방송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외도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담 치료에 동참하시고 상담 치료를 도와주셔야 그게 뭐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여기까지 와야 외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행위자가 마치는 거고 그게 있어야 외도 피해자에게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쓰는 겁니다. 책임지기 안 하면요. 앞에 100번, 1000번 사과해도 그거는 한 50%? 75%까지만 하신 거예요. 나머지 50%나 25%의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칼럼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요. 마음속에 어떤 상담 치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 저항감 이런 게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도 상담 그러면 상담에 나와서 외도 이야기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외도 상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정황이었는지 들어야 되죠. 일부분은. 그러나 외도 상담은 뭐냐면 외도라고 하는 촉발 요인 때문에 받는 부부 상담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처음에 진단 차원에서 외도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이 부부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또는 부부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상담이지 외도 상담 나왔다고 해서 외도 행위자한테 당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이야기하세요. 꼭 경찰 조서 받듯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도 행위자들 오해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외도라고 하는 큰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상담 치료를 잘 받으면 우리 부부가 남은 여생 동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마음을 좀 여시고 외도 피해자와 함께 상담 치료에 꼭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하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